안녕하십니까. 하이퍼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대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전에 원서를 쓰신 분들, 수능 이전에 면접이 있는 대학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아마 1차 발표를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면접 시험을 보셨을 것 같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수능 이후죠. 더군다나 이제 의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서 과연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의대 합격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가장 커다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쯤 학생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모쪼록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수능 시험을 잘 보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능 이후의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대 면접은 대략적으로 대학들마다 한 면접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면접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경우는 재시문 기반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처럼 논술형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는 조금 면접의 유형이 좀 다르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MMI 형식의 면접 또는 스몰 MMI 형식의 면접 또는 상황 재시문 형식의 면접 등으로서 유사성을 가질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의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의대를 딱 하나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의대만 쓰거나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연계해서 쓴다 하더라도 대부분 의대에 2-3개 정도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복합적인 면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MMI 형식의 면접이다 라고 하는 학교. MMI 형식은 간단히 말하면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방을 정해서 그 방에서 재시문에 관한 제출서에 대한 확인 면접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면접도 진행하고, 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소양 평가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인성적 역량들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학에 따라서는 최대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MMI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고, 스몰 MMI라고 해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면접 형태로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서울대 일반전형이나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경북대, 계명대, 조선대, 인제대, 울산대, 부산대, 한림대 등이 이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시문 기반의 면접, 약 논술형 면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학교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 질문 면접 20에서 30분 정도, 다시 말하면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한 면접이 아닌 경우죠.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들이 공통 재시문 면접만을 실시하는데, 대표적인 학교가 영남대, 건양대, 가천대, 전북대 등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개별 면접 플러스 공통 면접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학교들. 개별 면접에서는 주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자기소개서를 포함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과 전공 소양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거기에다가 공통 재시문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경우죠. 학교들이 대구 카톨릭대, 경상대, 동국대, 경주, 건국대학교, 글로컬이나 중앙대, 카톨릭대학교, 경희대, 아주대학교가 이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서류 기반 면접만으로 진행하는 학교, 공통 재시문이 없는 경우죠. 10에서 20분 정도 진행하는 학교는 인하대, 원광대, 단국대, 천안, 강원대, 순천향대, 충남대, 을지대, 대전,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나 전남대, 가천대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면접의 유형이 5가지 정도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를 딱 하나만 원서를 쓰시는 분들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들은 6개를 대부분 다 의대를 쓰거나 아니면 3개, 4개, 5개 정도를 의대의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면접의 일정을 보시게 되어지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 또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로 나눠질 수 있는데, 수능 전에 면접을 봤던 학교들이 지금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까지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면접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 연세대학교, 영남대, 대구카톨릭대, 건양대,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나 연세대 미래,
성균관대, 고려대까지 해서 지금 현재 수능 전에 면접이 진행이 되어졌어요. 학원에서는 이런 대학의 면접들이 보통 한 반에 4명 정도의 그룹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경우와 두 번째는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 방문해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줌을 이용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 또는 수능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줌을 위해서 수업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 또는 건양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나 카톨릭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화상 면접이었죠. 그렇죠? 화상 면접이었기 때문에 실제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의 대본 짜고 그 다음에 발표 연습하고 난 다음에 동영상 촬영까지 하는 이런 동영상의 면접도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보여지는 내용들은 벌써 과정적으로 다 끝난 학교들이고,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부분들은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 과연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세 번째 주차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나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대구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 그 다음에 계명대 학생부 종합, 고신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고, 가천대학교, 인하대 계명대 등인데, 이 학교들이 대부분 1차 합격자 발표가 수능 전에 나거나 수능 이후에 발표가 바로 나는 학교들이지만, 면접은 동일하게 11월 20일과 11월 21일에 바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상 없어요.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금요일 하루 정도나 금토 이틀 정도의 준비 시간적인 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학교들에 대한 수업이 현실적으로 그룹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지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부터 계명대까지 수능 시험 보는 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험을 보는 학교들은 학원에서는 그룹 수업은 어렵고 진행하시게 되어지면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으로 방문해서 수업을 하거나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질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의대 MAY 형식, 의대 면접은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원의 한 100%, 120% 정도 정원의 인원을 예약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약은 어렵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수능시험 보시고 1차 합격자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때 연락을 주시면 현재 예약하셨던 분들 중에서 변동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1단계를 통과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요소들 때문에 변동수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능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1차 합격되고 난 다음에 연락 주시면 만약에 자리가 있으면 그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화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때 전화 주시면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11월 세 번째 주에 진행하는 학교들은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룹 수업은 어렵다. 대신 학원에서는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으로 방문 수업이거나 화상 수업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네 번째 주차에 진행하는 학교, 다시 말하면 11월 27일과 11월 28일에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고요.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고려대, 강원대, 동국대 경주,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컬이나 계명대 같은 학교까지가 바로 11월 27일과 28일에 진행하는 학교들이고요. 이 학교들의 그룹 수업은 다 언제 진행하냐면 11월 23 화요일입니다. 23, 24, 25일 해가지고 4시간씩 3일 총 12시간, 수업시간은 저녁에 6시부터 10시 이렇게 수업시간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낮 시간대에 수업이 가능하신 분들은 낮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이 학교들 중에서는 일부는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고려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다 면접이 유사성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통 수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국대 경주와 단국대 천안,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건국대 글로컬의 원서를 쓰신 분들끼리 그룹 수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건국대학교 글로컬 학생들끼리만 놓고 수업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건국대 글로컬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반으로 구성을 하면 모집 인원이 12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만약에 한 4명 정도를 묶어놓고 수업하면 그 4명 안에서
떨어지는 아이와 붙는 아이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면접이 학생들끼리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면접을 하다 보면 결국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질지를 비교평가가 바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되게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논술 전형은 뭐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이렇게 나눠지니까 연세대 논술 반 수업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면접은 실제 같은 학과끼리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학생들이 직접 구술 발표하게 되어지면 비교평가가 너무 빠르게 이다 보니까 면접의 부작용이 되게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하지 않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11월 네 번째 주 27일과 28일에 진행이 되어지는 학생들을 11월 23, 24, 25일에 거쳐서 4시간씩 3일 구성하고 여기서 반을 여러 개의 반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국대학교 천안의예과에 붙은 학생들끼리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단국대 의대에 붙은 학생과 단국대의 면접의 유형이 비슷한 다른 대학의 학생과 비교해서 수업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발표하거나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같은 과 학계끼리 수업을 하게 되어지면 부작용이 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룹 수업은 강원대, 동국대, 경주, 단국대, 천안, 순천향대, 카톨릭대, 계명대 같은 경우는 그룹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룹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려대는 자료 제시 기반 면접, 다시 말하면 논술형 면접이다 보니까 다른 대학의 면접의 출제 경향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는 그룹 수업이 어렵고 개별 수업을 하셔야 된다.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다 그룹 수업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거고 그리고 이제 그룹 수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 기간에 또 학교들이 기말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좀 빼줘야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수업 진행 가능한데 만약에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내기가 어렵거나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가 부담이 있거나 또 서울에 올라와서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상 수업을 통해서 또는 1대1 수업을 통해서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2월 첫째 주 12월 4일과 12월 5일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인데요. 그 학교들이 연세대학교 미래나 충남대, 전남대학교 고교생활 우수자, 인제대학교 울산대 카톨릭대,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그 다음에 경희대, 한림대, 중앙대, 부산대, 을지대까지 많은 학교들이 몰려져 있어요. 자, 면접 수업은 되게 어려운 점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면접은 논술이 아니거든요. 논술은 심한 학원들 같은 경우는 한 반에 50명씩 놓고도 수업을 하죠. 그렇게 가능하죠. 그렇죠. 단지 문제는 뭐냐면 논술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하시는 선생님과 첨삭하시는 선생님이 이원화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첨삭의 질이 떨어진다. 논술은 첨삭이 제일 중요한데 어찌됐든 논술은 한 반에 30명, 50명을 놓고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면접은 많은 인원을 두고 수업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면접의 가장 큰 핵심은 학생이 구술 발표하는 훈련, 다시 말해서 모의 시뮬레이션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면 그냥 칠판 수업으로 듣고 배우는 수업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차라리 학원 안 가고 친구들끼리 집에서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정도로 이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모의 면접 구술 발표가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반의 인원 자체가 4명이나 5명 정도의 인원이 맥시멈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같은 주에 의대만 하더라도 연세대 미리부터 시작해서 인제대, 울산대, 카톨릭대, 서울대, 한림대, 중앙대, 부산대, 을지대로 이렇게 대학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학원에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제가 이제 의대 면접 수업에 대해서 예약 안내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예약하셔서 지금은 예약이 다 되어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의대 면접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는 1단계 합격해서 면접 시험의 대상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미리 예약하신 분들은 다 합격하실 거고 또 조건을 다 갖추시겠지만 혹시 이제 아직 예약을 못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나 또는 1단계 합격 여부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1차 합격하시고 수능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전화 주시면
그때 이제 TO가 나면 그때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은 그룹 수업 A는 11월 23일과 그 다음에 11월 25일 자 3일간 4시간씩 3일 12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 학교는 전남대, 충남대, 인제대, 울산대, 카톨릭대, 서울대학교가 진행이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월 30일과 12월 2일 사이에 화수목의 수업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는 학교는 충남대, 전남대, 인제대, 울산대, 카톨릭대, 서울대 이 학교와 그 다음에 한림대, 경희대, 중앙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남, 전남, 인제, 울산, 카톨릭, 서울대는 면접 일자는 12월 4일, 12월 2일, 12월 1일이지만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좀 빨리 나죠. 수능 다음 날 바로 1단계 발표가 나고 카톨릭 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조금 일찍 발표나죠. 이거 12월 3일자에 학교장 추천이 발표나는 거는 약대입니다. 자, 일찍 나기 때문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12월 2일까지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일자는 12월 2일, 12월 4일이지만 수능 끝나고 1차 합격자 발표 났기 때문에 면접을 좀 일찍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 이 기간에 수업을 들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면접은 의대 면접은 예를 들어서 충남대 프리즘 면접반 이렇게 수업하기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충남대 프리즘 학교에서 프리즘에서 19명 선발하는데 그 중에 5명만 딱 모아가지고 4명만 모아서 충남대 학생들끼리 면접 수업을 하면 어떻게 된다? 부작용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기간 내에 면접의 유형이 비슷한 대학들끼리 묶어서 하고 가급적이면 같은 대학 지원자들끼리 수업을 안 하도록 한다. 그래야만 면접의 부작용을 없애고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첫 번째 이 기간에 면접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들을 수 있다? 11월 30일과 12월 2일 기간에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이때 수업 듣고 수업을 더 듣겠다. 그럼 4시간 3회 플러스 4시간 3회 총 6번의 수업까지도 들을 수가 있겠죠. 준비 시간이 충분합니다. 대신 그렇지 않고 직전에 가서 수업을 듣겠다. 그럼 그룹 B에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일정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죠. 부산대나 을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2월 1일인데 면접일자가 12월 4일, 11월 1일인데 면접일자가 12월 4일이면 준비기간이 목요일, 금요일 정도밖에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나 을지대 같은 경우는 그룹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 합격자 발표 나고 수업 들으실 분들은 발표 나자마자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으로 들으시면 되고 대신 자 합격자 발표는 안 났지만 수능시험 잘 봤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을 비교할 때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죠. 1차 합격자 발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어. 근데 문제는 뭐야? 발표가 나서 기쁜데 면접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면접 준비가 미흡하다. 그러면 결국은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서 합격한 거는 기쁘지만 결과적으로 면접 중심이 면접 준비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불합격할 수 있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능 최저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산대나 을지대라 하더라도 미리부터 조금씩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2월 4일과 12월 5일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천대학교 가천의학반은 11월 30일에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12월 9일이고요. 건양대학교 일반학생 최저와 건양대학교 지역인재 최저는 12월 10일에 발표 나고 면접이 12월 12일이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매우 짧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은 20명을 선발하는데 12월 11일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12월 13일에 면접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1차 합격자 발표 나고 면접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죠? 수능시험 딱 발표 나고 나면 그때부터 면접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리고 일자 발표 나고 나면 그때 최종적으로 마무리 점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발표 기다렸다 그때 가서 시작하자 라고 하시면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거예요. 의대 면접 시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이후에 매주 화, 수, 목 해서 4시간씩 3일로 계속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4시간씩 수목, 화, 수, 목 저녁에 6시부터 10시 또는 2시부터 6시까지의 낮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 수업이 있고 그 일정이 안 맞으신 분들은 화상이나 방문 수업을 통해서 1대1 캡의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차 합격자 발표 나신 분들 보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교 소외라가 완화가 되어지면서 전년도와 다른 입시의 결과들,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의 비중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진다 할까? 또 활동의 역량들이 강조가 되어지든 그런 반영 비율에서 교과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능이 전년도와 다른 형태의 수능을 올해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과연 수능을 어떻게 보느냐. 더군다나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수능을 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결국은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등급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1등급이나 2등급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큰 변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수능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1차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은 걱정 정말 많으시겠죠. 하지만 올해 또는 지난 많은 시간들 동안에 자녀분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시는 것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꼭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이퍼리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면접 수업과 같이 충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합격자 발표 나시고 난 다음에 연락 주시면 저희 일정과 맞추어서 가능한 최대한 부모님들의 수업을 다 맞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